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면서 과감한 규제 철폐를 강조해왔습니다. 네, 이를 위해 규제 심판제를 시행하고 지난 4일에는 제1차 규제 심판회의를 열어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를 첫 안건으로 올렸는데요. 이를 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네, 오늘 시사와이드에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논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전세영 캐스터, 조선익 참여자치 21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했듯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규제가 이제 10년 만에 폐지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먼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업 규제는 골목 상권을 보호해서 상생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또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 유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대형마트 7곳이 제기한 2018년 헌법소원에서 공익성을 인정받아 화법 결정이 내려진 제도이기도 합니다. 네, 앞서 이 전세영 캐스터가 짚어줬지만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는 이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 시행이 됐는데요. 이제 10년 만에 폐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혁신 3대 시스템 중에 하나인 그 규제 심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고 그 1호 대상으로 지금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를 규제로 보고 그걸 폐지하는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네. 일단 대형마트의 한 달에 2번 휴무하는 거, 그다음에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못하는 부분이 경쟁을 좀 제한한다는 민원이 많고 또 소비자들의 편익과 이해관계가 밀접하다는 이유로 일단 규제심판위원회 1호 안건으로 올려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는 지금 1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제도 무용론이라고 해서 골목 상권 부활 효과는 없고 또 소비자 불편만 초래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반대로 폐지 불가론도 있는데요.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볼 피해가 더 커진다는 입장인데요. 이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은 여론을 수렴하는 장으로 국민 제안 플랫폼을 만듭니다. 대통령실 자체 선별과 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우수 제안 10개를 골라서 열흘 동안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제안이 57만 7천여 표로 가장 많은 추천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중복 투표 사례가 포착되면서 국민 제안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은 무산됐는데요.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첫 규제 심판회의를 열고 결국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검토에 나섭니다. 찬반 논란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유통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고 재계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응답자의 67.8%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동안 이익을 보는 곳은 따로 있다고 지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를 보니까요. 대형마트를 포함해서 백화점이나 편의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51.4%를 차지하고 있지만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48.6%에 육박합니다.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사이 반사 이익은 오히려 온라인 유통업체가 누려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일 소상공인 연합회와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 그리고 전국 상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규제 혁파를 선언한 정부가 규제 완화의 첫 공론화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광주 상인연합회 입장은 어떨까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도 코로나가 참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상인 여러분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럽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휴무제가 이렇게 거론이 되고
또 대형 복합 쇼핑몰이 거론이 되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상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현상인데 아주 실망감이 큽니다. 휴무제를 폐지한다는 데 대해서는 결사반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의 사람들은 주말에 쉬잖아요, 가족과 함께. 근데 마트에 근무하는 사람들, 백화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평일이 휴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는데 그나마 의무 위협 때문에 한 달에 딱 2번이잖아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사라진다고 다시 생각을 하니 암담한 거예요. 고객의 안전과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도 의무 휴업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트도 그 사이에 마트 설비도 하고 고객 안전을 위해서 점검도 해야 되잖아요. 24시간 풀로 그 매장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안전의 문제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달에 2번 있는 의무 휴업으로 해서 건강과 휴식권이 주어진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한테는 정말 절실한 이틀입니다. 소비자 입장에 광주 시민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폐지하는 거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대형마트 휴무를 의무화하는 게 그 골목 상권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골목 상권을 살리려면 다른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굳이 거기를 휴업을 한다 해서 일반 다른 상점을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불편함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반대하거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마트를 가야 되거나 그럴 때가 있을 때 당일에 가야 되는데 그 하루라도 이제 다른 곳을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 굳이 지금에 와서 다시 그거를 뭐 폐지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쪽에서는 좀 더 이득이 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정부는 규제 정보 포털을 통해서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고 오는 24일 2차 규제 심판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정부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 나온 모든 얘기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대표님께서는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뭐 이해 당사자들의 찬반 의견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 대형마트가 지금 한 달에 2번 쉰다 그래서 반대로 그 2번 영업을 한다 그래서 대형마트에게 얼마나 이익이 가든지는 소상공인하고 관점에서는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지금은 온라인에 대한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유통 회사 간에 지금 다툼의 구도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소상공인들은 지금 온라인 시장도 형성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상공인을 좀 보호하는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부분도 소비자들이 대형 오프라인 마트가 휴무일에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을 통해서 구매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불편하다는 부분은 지금 시장 구조를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대형마트 영역 규제의 목적성이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구성원들 간에 수년 전에 합의했던 것을 다시 원위치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과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 제도 운영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막는 영업 제한 규제는 차별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과거의 규제로 인해서 대형마트들이 그 새벽에 영업 배송을 이제 주도적으로는 못하죠. 다만 다른 방법으로 물류 세타를 만들어 가지고 영업 배송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규제된 환경 속에서 대형마트가 그 제한된 환경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대형 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현재 대형마트들의 수익 구조가 오프라인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 시간대에 영업 못하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사회적인 공론화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조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반대로 이것을 만약에 규제를 푼다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생태계,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파급력에 대해서도 논의를 같이 해야 되지만 단순히 이해 당사자들끼리 지금 논의해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정부의 제도 운영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정부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규제 완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법 개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대형마트 휴무제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개발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국회에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의 의원들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언론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낸 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이 규제 심판의 과제로 다양한 사안들을 검토한다죠? 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가능 업종에 수산물 유통업을 포함할지에 대한 과제가 있고요. 또 휴대전화기 추가 지원금 상한 폐지 여부와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과제가 있습니다. 또 반영구 화장 시술 허용 범위 확대 여부와 렌터카 차종 확대, 마지막으로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 제한 완화 과제까지 규제심판부 심의 대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규제심판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정보포털에서 온라인 토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이 정부의 규제 개혁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님께서는 현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정부에서 규제라고 특정 짓는 쟁점들이 과연 규제인 것인가부터 좀 충분히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규제라는 말보다는 여러 다양성 간의 조정과 조율이라고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여러 사회 구성원들의 그 참여도라든지 결과물을 더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규제라고 하면은 그 규제를 했던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를 없애야 되는 명분이 필요해요. 근데 그 명분이 특정 집단이나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명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 구성원을 설득하지 않고 서로 간에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쟁점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걸 규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쪽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쪽짜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언급된 사안들 모두 찬반 입장이 팽팽한 만큼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